보훈처의 선명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그 6번째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어느새 한 해의 반이 지나 7월이 됐습니다. 지난 6월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었던 호국 보훈의 달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7월은 어떤 달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자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입니다. 그 길고 긴 전쟁의 포화가 끝난 7월의 대한민국에서 서로의 아픔을 다독이며 시작된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보훈단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은요, 보훈단체 협력 담당관 소속 정환삼 사무관님과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대학원에 진학 중이신 이화일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보훈단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이화일 학생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네. 보훈단체에 대해서 평소에 얼만큼 알고 계세요? 사실 제가 평소에 정부 관련 뉴스나 어떤 기사에서 본 적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법률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공법 보훈단체로 총 13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6.25 전쟁 참화를 딛고 설립된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를 시작으로 광복회,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4.19 혁명 공로자회, 제1학도의원군 동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등 9개의 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6.25 참전 유공자회, 월남전 찬전자회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밖에 공법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으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구속부상자회, 6.18 자유상의자회, 특수임무 수행자 유족동지회 등 5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보훈단체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평소에 6.25 관련 단체나 5.18 관련 단체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생소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독립, 호국, 민주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역사만큼 정말 다양한 보훈단체들이 있었군요. 제가 생소하게 들은 단체에 네.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이름이 그 제1일제 제1학도의원군 동지회요. 네네네.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단체인지? 제1학도의원군 동지회는 제1학도의원군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의 위기를 지키고자 당시 일본에 거주 중인 일반 시민 그리고 일반 유학생 642명이 6.25 전쟁에 자진 참전을 하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등 다양한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셨고, 이는 중동 전쟁에서 그 자국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참전한 이스라엘 유학생의 사례보다 17년이나 앞선 사례로서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니만큼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님, 보훈단체가 생기게 된 계기, 그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보훈단체가 설립된 배경이나 시기는 각기 다릅니다. 보훈단체가 처음 설립된 배경은 6.25 전쟁 당시 다친 군인이나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963년 군사 원호 대상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대한상위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설립되었습니다.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총 13개의 단체가 법률의 설립 근거를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6.25 이후에 처음 설립이 되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럼 이분들이 보훈단체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공통된 자긍심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친목의 장이자 회원 복지, 그리고 보훈단체의 명예 선양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체화된 애국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보훈단체라고 하면 고령의 어르신들 이미지가 생각이 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회적 공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젊었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나이 드셔서는 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공헌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럼 이런 활동 중에서 특별히 의미 있었던 사례가 좀 있을까요? 묘소 정화 활동이나 자연환경 정화 활동,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우호 증진 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수중 정화 활동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강과 바다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인데 회원들이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덕분에 2017년 총 233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사회공헌 활동 우수 사례 심사에서 2018년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33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러니까요. 특수임무 유공자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살린 재능기부 활동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고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정말 고생하셨겠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이분들의 이 의연한 기품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무관님, 그 아까 말씀하신 올해 2019년도 최우수상? 그 수상도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2019년도에는 무공수훈자회의 한국 베트남 우호 증진 활동이 최우수상을 선정되었습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베트남 대학에 장학금 기부를 하고 또 고엽제 환우 자녀들을 수용하는 고아원, 타가소에 의료와 학용품을 지급하는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와, 보훈단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네. 아,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보훈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드린 활동 이외에도 유엔군 전사자 유족 돕기,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봉사, 평창 패럴림픽 서포터즈 등과 같이 더욱 광범위한 곳에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사회공헌 활동들이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보훈단체 관련 뉴스들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보훈단체가 수익 사업도 하고 있나요? 네, 단체 운영 및 회원복지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에서 수익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단체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훈단체 중 심각한 부상으로 휠체어나 보조기구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중상위 유공자분들을 회원으로 하는 상위자 단체의 경우 회원들의 생활을 돕고자 경쟁 계약이 아닌 수익 계약을 통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사업은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니만큼 보훈단체에서 직접 수익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회원들의 복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 보훈처에서도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소개해드릴 저희 보훈단체 협력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무관님, 보훈단체 협력관의 업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보훈처에서는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보훈단체 협력관이라는 직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단체 설립과 해산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의 승인이나 관리, 단체 활동 예산 지원이나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또 국제 행사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관이니만큼 보훈단체와 관련된 업무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훈단체가 국가유공자분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니만큼 저희 보훈처에서도 예우에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보훈단체가 제안하는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에 간담회나 총회 등에도 저희가 적극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훈단체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깊이 있게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사무관님, 정책을 직접 만드시는 담당자로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더 있으세요? 저희 보훈처에서는 보훈단체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회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훈처와 보훈단체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화열 학생, 오늘 보훈단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출연한 소감 어때요?
보훈처와 보훈단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출연을 계기로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정환삼 사무관님과 그리고 이화일 학생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선명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